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78만원입니다. 678만원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댓글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기 투자에 DRTI가 200만원이고 아시아종묘 100만원, 경농 100만원, 조비 100만원 전부 남북 경협주죠. 그래서 이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한 종목, 남북 경협주 한 종목, 뭐 수소차 하나, 그다음 요즘 탄소 중립 유명하니까 탄소 중립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기 투자는 단기 투자하는 계좌에 돈이 이제 지금 현재 1200, 한 78만원, 128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1000만원 넘어가게 됐을 때 제가 계속 베팅 감각이 흐트러져 가지고,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900만원 되면 200만원씩 계속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900만원 가면 200만원 빼고 700만원으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지금 200만원씩 3번 인출을 했습니다. 인출했는 돈 600만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넣어놓으려고 하다가 좀 길게 보고 그냥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6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매수했다가 또 전체를 매도하고 또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오늘 시점으로 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요. 이 중기투자 쪽의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매매하는 이유는, 한 3, 4개월 정도를 보고 비전이 있지 싶은 종목을, 크게 손실나지 않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하자, 이런 관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 투자에서 지금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뭐 태경 BK 같은 종목, 이 종목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기 투자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자 하면서 팔 때 같이 팔아버렸는데, 탄소 중립에서 거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장격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혹은 그 다음에 뭐 코프라라든가 이런 종목들,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아티아이 급등하는 이날 여기 올라갔을 때, 이때 다 팔아버리자 해갖고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 쪽으로 몰아서 다 잡은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청와대 측에서 그 기사는 오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남북 통신선이 재개통이 되고, 그다음 남북 정상 간의 친서도 교환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친서 교환하고 통신선 연결해놓고 그다음 그 이상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건 좀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아마도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예전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절처럼 정상 간에 만나가지고 탑다운 방식이죠. 정상끼리 둘이 만나서 그냥 합의 봐서 통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먹히질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바이든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이 만나갖고 우리끼리 뭐 퉁쳐서 결정 내자 이렇게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고 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 하면서 사인하고 도장 찍는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마주 앉으면 뭔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마주 앉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가뜩이나 고립돼 있는 데다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코로나까지 있어갖고 봉쇄가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있기에는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돌파구를 찾으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를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친서 교환이라든가 그 통신선 개방 이게 이제 그런 이유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다음 차기 그 대선을 봤을 때 현재 여권 쪽에 있는 후보가 약간 밀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대로 가서 그 정권이 교체돼 버리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던 남북 간의 어떤 대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공통의 관심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남북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남북 대화가 어려웠던 이유가 특사를 보내려고 해도 이 코로나 감염 위험성 때문에 대면하기도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키트 검사하고 나서 며칠 동안 격리했다가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그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안 될 겁니다. 무조건 그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방역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특사도 교환하기 어렵고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상회담 뭐 간단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 거기서 이 중간에 뭐 유리막 같은 걸 해가지고 서로 비대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즘 첨단 시대니까 화상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화상으로 정상회담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3, 4개월 내에는 뭔가 가시적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떤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실적 괜찮습니다. 그 실적도 좋고 나름 단점이라면 이제 최근에 급등했다는 부분인데 이건 재료가 사람 있으면 최근에 올라온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도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유사한 재료가 나오게 되면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저항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한 번 더 밀고 올리게 되면 급등해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죠.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에 급등했다는 이 부분이 매물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재료만 살아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내로 한번 그 시세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별로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론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뭔가가 흘러나온다면 이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이제 이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종목들이 대아티아 200만 원 하고 그다음 이제 경농, 조비, 아시아 정묘 이쪽으로 이제 농업 관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가진 이유는 남북 경협주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저걸 노리는 이유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사다는 이것 빼고는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미국에서 개성공단 가동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대북 제재의 위반 이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철도는 사실상 그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도 가는데 그게 무슨 그 선로 뜯어내 갖고 뭐 핵미사일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철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남북 철도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런 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개성공단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개성공단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워낙 1,0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관심사에 들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 저는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개성공단에 그 장비하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그
빌려주는 돈 가지고 커버가 안 되죠.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달 인디에프가 지금 대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격자가 나오고 있죠. 부채 비율, 유보율 보면 유보율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자꾸 준다는 얘기죠. 단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뭐 은행에 돈을 받아서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들어가지 않은 거고 농업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북한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식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폭염 뭐 홍수 이런 걸로 해서 그 작년인가 중국에서 댐 무너진다 그러고 막 홍수 엄청나게 났을 때 그때 농경지가 침수가 많이 되고 했을 때 그때 농업 관련주들이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종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쫙 급등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농산물 부족 현상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테마로 해서 대장으로 끌어올린 부분이거든요. 이때 아마 그 농업 관련주들이 이 다른 종목은 별로 안 올라갔네요. 이 아시아 종목가 거의 끌어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지금 뭐 폭염 등등 해서 식량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북한에 지원을 해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 철도의 대하TI 한 종목밖에 없어서 이제 2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농업 관련주 아시아 종목 경농 조비해서 현재 그 한 10만 원 지금 수익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버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지더라도 뭐 손실이 크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잡은 거고 다른 거하고 섞어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남북 경협, 그다음 탄소 중립, 수소차, 뭐 전기차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한 테마가 올라가고 한 테마가 내려가면 이걸 그 하나를 팔고 다시 또 하나를 사고 이게 힘든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중 묶어 가지고 한 3개월 가져가자 이런 관점으로 몰아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테마를 한쪽 테마로 몰았던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봤는데요.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를 가지고 있었고 대하TI하고 조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하TI하고 조비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좀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기 투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단기 투자까지 가져갈 필요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대하TI 대하TI를 6,790원에 6,790원이니까요. 대충 이때쯤이네요. 이때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그 장 시작할 때 바로 이거 저거 했습니다. 어제 종가죠 이게 6,790원이 그 시간에 단일가 그 매매에서 바로 아침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그 웅진을 사고 싶어서 어제 다 이제 그 풀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웅진이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단 대하TI를 그 시간의 거리에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100만원치를 정리하고 그 다음 웅진이라는 종목을 3,060원에 잡았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떴죠. 시작할 때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체결이 3,050원에 잡혔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잡혔습니다. 제가 3,060원에 주문 넣었는데 딱 시작하면서 3,050원에 체결이 되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100만원치 잘 잡았다 해갖고 이제 올라갔었고요. 근데 뒤에 좀 밀려버려갖고 약간 서운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 대하TI 정리하고 그 다음 웅진으로 갈아탔고, 그리고 조비도 바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27,150원에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여기쯤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팔았던 이유는 일단 수익이 좀 낮죠. 낮고 그다음 중기 투자에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굳이 이거까지 이중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그다음 이제 그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오늘 그 결정적인 페이는 가지고 있던 휴마시스가 한 2.3% 빠졌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하락해 버렸고,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가 또
그 조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발생돼 가지고 수익을 좀 까먹고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엑세스 바이오는 100만원 가지고 있고 휴마시스를 300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100만원을 더 줄였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직까지 확진자가 계속 한 160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쪽도 지금 많이 심한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한 13만 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비중만 조금 줄였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또 다 가지고 있으면 급락해 버리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100만원 비중을 줄여서 200만원을 현재 보유 중인 상태고요. 이게 그 자가진단 키트가 그 베트남이나 브라질 쪽으로 수출하는 걸로 봤을 때 계속 좀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해외로 잘 수출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종가에 웅진을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진을 아침에 그 100만원 잡았었고요. 여기서 수익이 좀 났었죠. 사실 났는데 끝날 때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275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웅진을 잡은 이유는 한국경제TV도 100만원 종가에 잡았는데요. 웅진 한국경제TV 이 종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게 전부 다 윤석열 관련주거든요.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최재형 관련주인데 지금 다들 밀리고 있죠, 뒤로. 최재형 관련주가. 그리고 뭐 그 홍준표 관련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오늘 나왔던 뉴스에 지지율이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그림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 오늘 나온 발표에 1위로 다시 올랐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네거티브는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검사라는 분 94세 그 모친 노모를 인터뷰했는 그 부분에 치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열린 TV인지 뭔지 그 기자가 이제 그 양검사가 모친이 이제 치매에 걸려 있는데 거기 와서 유도신문에 갖고 기사를 썼다, 뭐 천인공로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열린 TV인지 거기 기자들이 치매 그 증명해라 이렇게 됐는데 증명을 했죠. 치매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으니까 치매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집에 어머님이 치매이시지만 그리고 특히나 또 무당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치매가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풀어나갈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가 원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답을 끊어낼 수 있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전보로 왔다 그러고 들어가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기자 신분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매 걸린 환자한테 저 기자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취재를 해서 그걸 가시화해서 기사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이 부분이 과연 도덕적으로 뭐 국모의 어떤 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요. 그렇게까지 가야 할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에 물론 그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걸려있죠. 그 탤런트 김부선 씨가 결혼했는데도 총각 행세하면서 나하고 그 이렇게 일이 썸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한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뭐 다른 남자하고 사귀었는 부분이 그것도 줄리라는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증거 없는 거죠. 그냥 용업소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 활동했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아닌 걸 증명하기 더 어렵죠. 전국에 있는 영업소 모두에 찾아가서 내가 거기 일 안 했다는 걸 다 증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없고 줄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리로 해갖고 오늘 뉴스에는 그 벽에다가 줄리 뭐 해갖고 이렇게 그림 막 그려갖고 쓰는 거 봤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저는 상당히 좀 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급한이지만 그 한 사람의 어떤 인권이 걸린 부분인데 줄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랬으면 또 별 문제다. 그것도 문제지만 줄리라는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줄리의 남자들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벽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힌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상당히 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사람 측에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지금 그 열린 TV 그게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인데 취재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상황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윤석열 청장 쪽에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1위 하는 사람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애니 능률은 그동안 너무 여기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갖다 내려왔기 때문에 또 끌어올리기 좀 부담스럽다. 올라가봐야 얼마 못 올라가죠. 근데 웅진은 보시면 아직까지 3,000원짜리죠. 물론 여기서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테마주 쪽보다는 이 웅진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시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로 지금 전환된 상태죠. 이게 웅진 그룹이 그 계열사를 매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유보율도 지금 그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1,000원짜리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 윤석열 테마주 쪽으로 물론 이제 같이 묶여서 올라갔겠지만 아직까지 만약 올라간다면 애니 능률이 오르는 그런 관점으로 이 3,000원짜리가 위로 한번 강하게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이 금액이 좀 착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가 움직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웅진이 거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지금 상당히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원전선도 좀 강한 느낌을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경제TV는 이 거래량은 상당히 없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한번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발이 쥐잡는다는 관점으로 한국경제TV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웅진에다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275만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 휴마시스 200, 엑세스바이오 100만원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에서 웅진 270만원, 한국경제TV 100만원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기투자 쪽은 남북경협주 쪽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40만원 이건 이제 현금으로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요. 또 좋은 종목 나오면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도 이제 일단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렇게 되면 손절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 한 3, 4개월 정도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제 또 댓글에 그 대하TI 뭐 꼴랑 100만원 사놓고 너무 그렇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댓글도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몇천만원 혹은 뭐 억대로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매매하는 이게 뭐 그냥 그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주식을 아주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큰 거 한 서너 장 잃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압니다. 잃었을 때 그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어떤 위기가 오는지 한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고 그 주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TV도 없는 그 바닷가에 주차장을 하면서 그 정신적인 그런
심각했던 정신적인 충격을 그 주차장 한 8개월 하고 그다음 PC방 5년, 편의점 5년, 마트 3년, 그러면 13년, 한 14년 정도 되죠. 한 14년 정도를 그 보내면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난번 1,000만 원에서 370만 원 인출하고 대충 해서 지금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금액은 작지만 860만 원으로 해서 지금 1280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 될 때까지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보시기에 좀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되면 한 달 수익이 그냥 생활비 이상 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금 가지고는 아주 막 단타를 막 하지 않는 이상은, 미수 풀배팅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 정도 수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하는 방식은 제 나름대로 방식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면 한 번 손실 볼 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적게 가지고 하면 벌 때 적게 벌지만 거꾸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럴 때 적게 읽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100만 원 한 종목 매수하면 이걸 100만 원인데 뭐 10만 원 벌었는데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거 100만 원을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 손실이 생긴다면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황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크게 봤을 때 지수는 그냥 무난하게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미국 증시를 봐도 특별하게 뭐 심각한 악재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난하다 이런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